태친.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나요?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잠시나마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출시한 e-리더 제품들을 소개하고 탑3 제품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은 제외하고 글로벌 제품들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1월 다성낫 e-리더 133 제품이 출시합니다. 중국 내수용은 2023년에 출시했지만 글로벌 판매 사이트에는 2024년에서야 출시했습니다. 다성에서 12인치 컬러 모니터가 출시했음에도 이 제품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이 제품은 13인치 207ppi 흑백 e-잉크 태블릿과 모니터가 합쳐진 제품인 2인원 제품이라서 단순 모니터 기능만 있는 제품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60에 램 4GB, 롬 128GB이고 구글 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SD카드 확장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지 않으며 안드로이드 9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부 최신 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리더기는 없었다 시리즈 시작이 다성 제품이라서 마무리도 다성 제품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800의 높은 가격에 비해 단점이 많아서 구입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한스노트2는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RLCD 기반의 e-리더입니다. R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인공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백라이트 모듈이 없어서 어떠한 블루라이트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본체 뒷면은 한스프레이 회사 상호가 적혔습니다. 후면에 가죽을 덧대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두께는 4.8mm입니다. 하단을 보면 놀랄 만큼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전 포트 공간을 겨우 넣을 정도로 두께가 초슬림이네요. 책을 무겁게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64GB 용량에 가득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안드로이드 13의 e-리더 제품들보다 비교적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락칩 RK3566 4코어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블릿 스펙은 아니고 요즘 e-리더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AP입니다. 램 4GB, 스토리지 64GB입니다. 컬러 e-잉크 디스플레이는 12Hz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스노트2 제품은 태블릿이라서 60Hz 주사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서핑을 할 때 쾌적함은 한스노트2 제품이 더 좋습니다. 책을 볼 때는 e-잉크 디스플레이가 좋지만 웹서핑이나 영상 감상이 주 목적이라면 e-잉크 디스플레이보다는 이런 RLCD 태블릿이 더 좋습니다. RLCD는 LCD나 OLED와 e-잉크 디스플레이 사이에 위치해서 서로의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스노트2 펜은 USI 2.0 프로토콜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스노트2는 펜선이 끊기는 현상도 없고 잘 동작이 됩니다. 이제 단점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측정 앱에서는 정확히 표기가 안 되는데 22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은 얼마나 갈까요? 2시간 37분 측정됩니다. 책만 본다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추천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단점입니다. 3월 빅미 e-잉크 노트 X 컬러 10인치 제품이 출시합니다. 2023년 제품과 디자인이 동일해서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제품은 디멘시티 900을 사용하고 제가 구입한 컬러 플러스 제품은 디멘시티 1080을 사용합니다. 램 6GB, 롬 128GB입니다.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C 프로 제품이 스냅드래곤 855 AP 성능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빅미 e-잉크 노트 X 컬러 플러스 제품은 AP 성능이 나옵니다. 2024년 출시한 e-잉크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텐은 이노스페이스원에서 출시한 브랜드입니다. 10인치의 흑백 e-잉크 해상도 200ppi, 램 2GB, 롬 32GB의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합니다. 저성능으로 단가를 낮춘 제품이지만 출고가는 41만 원입니다. 2023년에 출시한 교보문고 샘10 플러스 모델이 10인치의 흑백 e-잉크 해상도 200ppi, 램 3GB, 롬 64GB의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30만 원대에 출시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원에서 마스10 제품을 제작할 때 가격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진을 높이려고 했는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경쟁사 제품 가격을 고려해 메모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더 낮춰서 판매했어야죠. 나중에 선착순 29만 9천 원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이 가격에 나왔어야 했을 제품입니다. 4월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연이라는 업체에서 이북 리더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JDM 방식으로 대연과 모안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국내 환경에 맞게 출시한 제품이 모안 믹스7S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이노스페이스원에서 마스7을 출시하면서 두 제품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믹스7S는 안드로이드 11,
락칩 RK3566, 4코어를 사용하고 램 4GB, 롬 64GB입니다. 마스7은 안드로이드 12, B810, 4코어를 사용하고 램 4GB, 롬 64GB입니다. 마스7이 긱벤치 6 측정이 안 돼서 긱벤치 5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두 제품 모두 물리키가 돋보이는 클래식한 느낌의 7인치 제품입니다. 믹스7S는 액정이 플랫 디자인이고 마스7은 논플랫 디자인입니다. 믹스7S는 전면은 블랙이지만 후면은 독특한 샴페인 골드 컬러와 비대칭 디자인입니다. 전용 케이스는 자석으로 반쪽만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스7은 화이트 컬러의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한 믹스7S의 장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GSF ID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스7은 GSF ID 등록이 필요합니다. 마스7은 당연히 있어야 할 속도 모드도 없었고 특정 앱에서 리플래시 버그도 발견되었습니다. 무게는 230g인데 1500mAh 배터리를 탑재해서 배터리 소모도 심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준비 안 된 상태로 출시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버그를 빠르게 해결해서 대부분의 단점이 해결되었고 배터리 부족 문제는 절전 모드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켤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정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마스7은 높은 인지도와 논플랫 디자인과 화이트 컬러를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국내는 골드 컬러보다는 화이트 컬러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대형 업체도 국내에 출시하는 제품들은 화이트 컬러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보다는 패널 밝기가 중요해서 블랙 컬러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 두 업체의 경쟁은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대연이 컬러 단말기를 출시하면 이후 이노스페이스1에서 컬러 단말기로 응수하는 식으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득이 되니까 다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노스페이스1에서 마스7 디자인의 제품을 계속 출시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 출시해서 악평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 디자인만 보면 이노스페이스1이 떠오르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서 플랫 제품들만 출시하고 마스7처럼 논플랫 제품은 출시하는 업체가 없는데요. 논플랫은 패널에 인쇄한 것 같은 선명함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7은 버그 잡고 안정화되었잖아요. 그럼 최대 단점이었던 배터리를 늘린 페이스리프트 제품을 마스7S 정도로 네이밍해서 출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10도 마스7과 동일하게 디자인해서 출시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10인치의 물리키 탑재한 제품이 없는데 시장에서 이노스페이스1 제품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구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형 업체도 국내 소비자가 믹스7S 골드 컬러에 호불호가 있다면 믹스7S 화이트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 지속적인 노출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뽑은 2023년 최고의 이잉크 제품 탑3 안에 들었던 오닉스 북스 팔마입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을 했음에도 LTE 데이터 통신과 전화 통화 기능이 없어서 하이센스 제품에 팔마를 합친 제품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빅미에서 하이브레이크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다시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빅미 하이브레이크 컬러 제품과 블랙 앤 화이트 제품 중에 선택이 가능해서 저는 블랙 앤 화이트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로그인 했고요. 원하는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되지만 통화 녹음은 안 됩니다. 헬리오 P35 8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 6GB, 저장 공간 128GB입니다. 5.84인치의 해상도 275dpi입니다. 긱벤치 6로 측정한 결과 성능이 싱글 206점, 멀티 921점으로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느린 제품이고 이잉크 기준으로는 보통입니다. 2025년에 성능을 개선한 빅미 하이브레이크 프로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6월 밀리의 서재 최초로 이북 리더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밀리의 서재 이북 리더기는 보이의 제품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2를 사용하고 있고 락칩 RK3566, 4코어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 3GB, 스토리지 32GB 제품이라서 용량이 부족하면 SD카드 확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2300mAh로 측정이 되는데요. 공식 스펙을 보면 2000mAh입니다. 믹스7S, 마스7 제품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패널의 밝기는 검은색 베젤을 사용한 믹스7S 제품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그레이 베젤을 사용한 밀리의 서재 이북 리더기 제품이 두 번째로 밝고 마지막으로 흰색 베젤을 사용한 마스7 제품이 가장 어둡습니다. 블랙으로 만들면 패널은 가장 밝지만 책과 같은 느낌은 덜하고 화이트로 만들면 예쁘지만 패널이 어두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로 만들면 책과 같은 느낌도 들면서 디스플레이가 어두워지는 현상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절충 안으로 많이들 택하는 방식입니다. 살짝 아쉬운 건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노란색 빛이 감도는데 베젤 색상도 통일했으면 더 일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 이북 리더기의 단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부 이리더 제품들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밀리의 서재 앱이 안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사용하던 밀리의 서재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건 밀리의 서재 문제가 맞잖아요. 이게 애매한 게 밀리의 서재 이북 리더기가 출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확대 해석을 하면 밀리의 서재 이북 리더기 판매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이북 리더기 제품들도 이잉크 밀리의 서재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화한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합니다. 빅미 B751C 7인치 컬러 제품의 펜 사용까지 가능한 이리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이 120Hz이고 이리더는 12Hz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비교하면 이리더 제품은 스크롤할 때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빅미 B751C 제품은 괜찮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리더 제품들 중에는 웹서핑은 포기해야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7인치 사이즈에서 펜이 된다는 건데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 세로 크기와 비슷해서 이렇게 왼쪽에는 스마트폰을 두고 오른쪽에는 빅미 제품으로 필기를 하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습니다. 작은 수첩이 생긴 것 같아서 사용성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작은 수첩에 필기할 때는 일반 노트에서 필기하는 것처럼 빼곡하게 적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기입하게 되는데 필기감 좋은 와콤 EMR 방식보다는 부족하지만 수첩 필기로는 충분합니다. 필기감은 삼성 S펜보다는 애플 펜슬 사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AP는 헬리오 P35 8코어를 사용하고 램 4GB, 스토리지 64GB입니다. 페이지 DNA를 물려받고 칼레이도 3 컬러를 사용한 오닉스 북스고 7인치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고 컬러 7 디자인은 2023년 최고의 이리더 제품으로 선정했던 페이지와 유사합니다. 오닉스 북스 페이지는 높은 가격에 비해서 램 3GB, 롬 32GB로 저장 공간이 아쉬웠는데요. 고 컬러 7은 램 4GB, 롬 64GB 용량으로 여유롭게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디자인 차이를 보여드리면 빅미 제품이 물리 버튼이 실버에 구분감 있게 되어 있고요. 뒷면은 빅미 제품은 손잡이 부분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고 컬러 7 제품은 전체적으로 종이 질감 느낌으로 거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쪽을 보면 고 컬러 7 제품이 패널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럽습니다. 빅미 제품은 모서리가 각진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은 고 컬러 7 제품이 더 좋았습니다. 패널의 빛반사 처리를 비교해보면 빅미 제품은 조명이 퍼지면서 파란색으로 물드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칼레이도 3컬러 기술을 사용하지만 설정 값이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빅미 제품이 분홍색 오로라 현상이 있는 게 보이시죠? 기본 설정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매거진 모드로 변경하면 HD 256 스케일이 동작되면서 분홍색 오로라 현상은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히려 고컬러 7 제품의 컬러 품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HD 256 스케일 옵션이 필요한데 고컬러 7 제품에서는 해당 옵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 책의 표지는 회색인데 두 제품 모두 색상 정확도 높지 않고 이미지 품질은 빅미 제품이 더 좋았다고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빅미 제품은 이미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거진 모드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한 템포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 컬러 7과 빅미 B751C 제품 중에 어떤 걸 구입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고 컬러 7 제품을 구입하라고 말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AP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고 컬러 7이 좋습니다. 급이 다른 제품이라는 거죠. 2024년 7월에 출시한 오닉스 북스고 10점 3인치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뒷면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트랩 패턴으로 다이어리 노트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초슬림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저장 공간이 64GB라서 부족함은 없지만
TF카드 확장 슬롯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입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막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떤 화면에서도 판서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손터치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터치를 잠그게 되면 화면을 터치해도 동작이 안 됩니다. 팜리 잭션이 원활하게 동작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로그인해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스냅드래곤 680 램 4GB, 저장 공간 64GB입니다. 음영 표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페이지 넘김 속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 10.3 제품은 G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자동 화면 회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 10.3은 스피커가 탑재된 모델이라서 TTS 기능도 잘 동작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컬러 이잉크의 RGB 패턴처럼 보기 싫은 건 아니지만 고 10.3 제품 패널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원래 흑백 이잉크 제품들은 이렇게 책을 보는 것처럼 패널에 그물망이 없어야 정상인데요. 그리고 종이에 필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문 방지 특수 필름을 부착된 것도 패널 밝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수 필름은 제거하기 힘듭니다. 강제로 제거해 봤습니다. 필름 무게가 빠지니까 더 가벼워졌습니다. 격자무늬 패널은 필름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얼마나 선명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300ppi의 고해상도 제품을 그대로 보는 느낌이 정말 좋네요. 8월 10.65인치 AI 페이퍼와 8.2인치 AI 페이퍼 미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비우드 신생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리마커블과 비슷한 컨셉의 필기에 특화된 이잉크 태블릿입니다. AI 페이퍼 10인치는 카르타 1300에 300ppi 고해상도 플렉시블 스크린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8인치는 글래스 스크린을 사용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램 4GB, 스토리지 128GB이고 SD카드 슬롯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탑재를 위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6인치 S24 크레마 페블과 오닉스 북스고 6가 출시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고육은 무광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제품을 구입했는지 중고 제품을 구입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두 제품 모두 안드로이드 11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고6는 스냅드래곤 660이 8코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페블은 락치 8K 3566 4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P 성능은 고6 제품이 더 좋은데요. 페블은 밀리서제 이북 리더기와 동일 성능입니다. 대신에 밀리서제는 램 3GB인데 페블은 램 4GB로 높습니다. 고6는 램 2GB입니다. 실사용을 하게 되면 앱 실행 속도에 영향을 주고 앱이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스크롤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A2 모드의 기능은 오닉스 제품이 우수합니다. 웹 브라우저에 뜨는 속도는 페블 제품이 더 빠릅니다. 고6는 글자가 먼저 로딩되어서 빨라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미지 로딩까지 기다려보면 고6는 훨씬 느리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 열람 속도는 고6가 더 빠릅니다. 책장 넘김 속도는 오히려 페블이 더 빠릅니다. 두 제품이 시간차로 페이지가 넘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고6는 페블보다 더 좋은 AP를 사용해서 비교 불가 성능인데도 고6가 램 2GB를 탑재해서 전반적인 사용성에서는 페블의 램 4GB보다 부족한 부분도 보여줬습니다. 페블만의 장점은 예스24 전용 단말기라서 책 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마커블 2가 출시한 뒤 4년 만에 리마커블 페이퍼 프로가 출시합니다. 리마커블 2가 10.3인치에서 프로는 11.8인치로 크기를 키웠습니다. 리마커블 2가 1.2GHz 쿼드코어, 램 1GB, 스토리지 8GB의 부족한 성능이었는데 프로는 1.8GHz, 2GB, 스토리지 64GB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리마커블 페이퍼 프로의 출시는 놀라웠습니다. 갤러리 3 기술을 사용해서 컬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리마커블을 제외한 제품들은 칼레이도 3 기술을 사용해서 4096 색상으로 흑백은 300ppi, 컬러는 150ppi 품질을 보여줍니다. 이잉크 칼레이도 기술은 액정에 RGB 패턴을 입혀 컬러를 표시해서 패턴이 눈에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이잉크 갤러리 3인데 기존의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이잉크와는 다르게 총 4가지 잉크를 조합해서 컬러를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빅미에서 갤러리 3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느린 갱신 속도로 인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북 리더기 업체들은 갤러리 3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마커블은 안드로이드가 아닌 리눅스 OS를 사용해서 갤러리 3 속도 저하 문제를 개선해서 실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보장해줍니다. 11월에는 대연 업체에서 신제품 컬러 리더기를 출시했습니다. 제품명은 모한 팬톤 7입니다. 200대 화이트 한정판으로 30만원대에 출시했는데
현재는 완판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모한 믹스 7S와 동일하게 메탈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연한 골드 컬러의 손잡이 부분은 로즈 골드 컬러의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묘한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디자인을 보면 아마존 킨들 오아시스 디자인 카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좋게 보면 검증된 디자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타 제품보다 괜찮다고 느낀 부분은 모한 MRD 디스플레이 조정 기술로 사용자가 칼레이도 3 컬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오닉스 업체가 최근 출시하는 제품들은 컬러를 너무 과하게 세팅해서 아쉽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색상 조절을 할 수 있게 배려한 건 너무 좋네요. 데이라이트 컴퓨터는 RLCD 태블릿입니다. 호박색 조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백색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을 볼 때 이잉크 특유의 느린 반응 속도와 다르게 RLCD는 빠른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감상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올리겠습니다. 11월에 빅미에서 흑백 제품 B1051과 컬러 제품 B1051C를 출시합니다. 빅미 잉크노트 X 컬러 같은 사골 우려먹기 디자인에서 풀체인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능은 동일하고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변경된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배송이 오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닉스 북스 노트 에어포C 제품도 같은 달에 출시합니다. 오닉스 탭 프로 모델보다는 성능은 낮지만 가벼운 무게와 노트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전작인 노트 에어 3C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12월 모한 잉크팜 미니파워 보조 배터리와 전자책 단말기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최대 핵심 기능은 보조 배터리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18W 역충전 기능이 있어서 주변 기기를 충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가 잠시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노스페이스원 업체에서도 드디어 7인치 컬러 이북 리더기를 출시했습니다. 제품명은 지구입니다. 이 제품은 내장 64GB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SD카드 슬롯을 제거해서 최대 512GB 용량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노스페이스원 마크가 정면에 있습니다. 스페이스 도서관은 이노스페이스원에서 처음 만든 독서 플랫폼입니다. 1월 30일까지 지구 구입자는 스페이스 도서관에서 계정당 월 10권 다운로드 가능하고 최대 5,000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컬러 제품으로 출시해서 책을 볼 때 시각적인 만족도 함께 느낄 수 있고 물리키의 책 넘김 속도도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북스 팔마 2, 12월 27일 북스 노트 맥스 13인치 12월 30일 빅미 하이브레이크 프로 제품이 출시했는데 국내에서 제품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에 출시한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올해 2024년 최고의 이북 리더기 제품 선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설문 결과 최고의 제품 탑5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오닉스 북스고 10.3입니다. 4위는 모한 믹스 7S가 뽑혔네요. 3위는 오닉스 북스고 6입니다. 2위는 오닉스 북스 팔마 2였네요. 1위는 오닉스 북스 고 7 컬러입니다. 1위에서 3위 사이는 제가 예상한 제품들이 모두 들어갔네요. 작년에 태친이 뽑은 2023년 최고의 이북 리더기 탑3에 들어갔던 제품들의 후속 모델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참여해준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친이 뽑은 2024년 최고의 이북 리더기 시상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차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차상은 오닉스 북스 팔마 2입니다. 2024년 최고의 제품 탑 3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제품이지만 출시 시기가 너무 늦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차상에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부활상입니다. 부활상은 이노스페이스원 마스 7입니다. 출시 후 최대 버그로 망상까지 갔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마스 7에게 드립니다. 2025년에 후속 제품 출시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혁신상입니다. 혁신상은 리마커블 페이퍼 프로입니다. 2024년에 칼레이도 3에서 2025년에 칼레이도 3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리마커블은 경쟁사 제품들과 차원이 다른 갤러리 3 기술을 사용해서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리마커블 2 이후로 슈퍼노트와 같이 필기에 특화된 경쟁 제품들 외에도 범용 리더기들도 필기에 특화된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리마커블의 입지가 좁아진 시점에 출시해서 앞으로도 리마커블의 인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제 태친이 뽑은 2024년 최고의 제품 탑3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먼저 3위는 모안 미니파워입니다. 정식으로 전파 인증 받고 국내 출시한 제품이면서 이북 리더기는 설탕 액정이라는 인식을 깨고 튼튼한 내구성의 6000mAh 보조, 배터리 기능 탑재로 스마트폰 짝꿍으로 들고 다니기에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기능은 유선만 되는데 2세대는 무선 충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오닉스 북스고 10.3입니다. 글로벌 제품 기준으로 오닉스 최초로 10인치 흑백, 300ppi, 고해상도의 얇은 두께로 2리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가장 패널이 밝은 한본 N10 미니 2024 제품과 비교해보면 살짝 밝기가 부족한 패널은 테두리 색상으로 커버하고 손터치 잠금 기능으로 펜만 사용해서 한본과 같은 사용성까지 흡수한 제품입니다. 프론트라이트 없고 BSR 부재로 스크롤이 느리다는 단점으로 2위를 받았습니다. 대망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최고의 제품은 고 컬러 7입니다. 2023년 최고의 제품에 선정된 페이지의 컬러 버전입니다. 페이지 출시 후 7인치의 컬러 제품 출시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출시할 줄 몰랐네요. 지금은 가격을 할인해서 37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전파 인증 받고 국내 출시한 제품인데 성능 좋고 추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출시한 이잉크 리더기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에 소개하고 리뷰를 진행하진 못한 제품들은 2025년에 리뷰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구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